자, 이번 시간은 12주차죠. 12주차인데 13주차로 되어 있죠. 자, 12주차 2025년도 오늘은 천적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양자음학을 했죠. 그죠? 양자음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다? 루의 일성이고, 그리고 이용 용도가 있죠. 뽕, 나무에 관해서도 했고 다 했다. 그죠? 다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산업곤충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시험 문제를 새벽에 다 출제해 놓고 오늘 수업에 들어왔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천적곤충은 기본적으로 뭐냐? 천적이라 하면 뭐죠? 일단 어떤 생물체가 있으면 이 생물체를 가장 괴롭히는 놈. 우리가 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로 산업곤충에서 보면은 충이 발생한다 또는 병이 발생한다, 주로 충에 관한 얘기지만, 이 충을 어떻게 하면은 얘보다 더 강한 얘만을 죽인다든지 포획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얘를 더 번식 못 시키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물을 학습을 하느냐, 이게 천적곤충에 대한 학습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내추럴 애니미인데 말 그대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종의 몸에 기생을 하거나 아니면 잡아먹거나 해서 영양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천적곤충은 영양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다른 종의 곤충을 죽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해충의 밀도를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농약을 사용하여 천적을 다 죽여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해충이 돌발적으로 과다하게 엄청나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충이 새로 침입할 경우에 그 해충이 대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천적 이용의 근본 개념은 자연계에 있는 천적을 이용해서 대상 해충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적 산업으로 가장 번성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과거에 우리가 천적을 많이 활용을 할 때는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적 농법을 별로 안 해. 전체의 한 2% 친환경 제재로 사용하는 것 중에 정도밖에 안 된다. 2%는 아주 미약하죠.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10%, 20% 갈지. 그래서 과거에 세실이라는 천적 회사가 있었어. 이 회사가 주가가 뭐 한 6만원, 5만원, 6만원까지 갔던 적이 있어. 그러다가 상폐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또 시대적 흐름,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 천적이 좋다 한들 이 친환경 제재 약재들이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이란 게, 우리가 스마트 농 산업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 만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를 활용한다든지, 챗 GPT도 한계가 있다. 무슨 한계냐? 얘가 어떤 자료를 넣으면 새롭게 생성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분 독창적인 분야를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산업화 시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적은 포식자, 잡아먹는 애죠. 기생자, 기생하는 거죠. 및 병원 미생물로 크게 나누는데요. 천적곤충은 모두가 포식자 또는 기생자에 속하고, 포식청, 그러니까 잡아먹는 천적곤충은 다른 종의 곤충을 잡아먹는 종류로서 직접 큰 턱으로 씹어먹는 방식 말고도 침처럼 생긴 변형된 주둥이로 상대 해충의 체액을 빨아먹는 흡접한다, 저백을 빨아먹는다, 흡접성 포식자도 많다. 주요하게 활용되는 포식자는 애꽃 노린재, 노린재류가 거의 그래요. 애꽃 노린재, 침 노린재, 이런 애들. 그 다음 딱정벌레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무당벌레, 무당벌레 중에 칠성 무당벌레라고 등에 별이 7개 있는 애가 있어요. 그걸 칠성 무당벌레라고 해요. 점이 7개죠. 별이 7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반날개, 풀잠자리, 흑파리, 꽃등에, 그 다음 거미,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거미가 어떤 논이나 또는 작물이 자라는 데 많으면 이것은
거미가 천적 역할을 해요. 대신에 진디라든지 이런 잡아먹을 것들이 많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충이 많은 곳에 뭐도 많다, 천적도 많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천적이 또 살 수도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거미가 참 웃겨요.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잘 안 보여. 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래쪽에 다 있다가 밤 되면 밑으로 또 내려가. 새벽 되면 쫙 올라와. 밤에 잡힌 먹이를 그물에 걸린 걸 잡아먹어. 웃겨. 그런데 가장 활동성은 새벽에 가장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새벽에 여러분들이 딱 가면 거미줄이 쫙 쳐져 있고 이슬이 내려서 그 물방울이 쫙 맺혀 있는데 보면은 그 거미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왜? 충을 잡아주니까.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거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천적의 역할을 한다 정도만 갑니다. 이번 시간은 거미는 전부 포식자로서 광범위한 식성을 갖지만 생식 장소에 따라서 강한 선호성을 나타낸다. 중요한 녹음 해충인 식식성응애입니다. 잡아먹는 응애죠. 주요한 천적은 모두 포식자들인데 일이응애, 일이라는 것은 뭐지? 늑대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응애 혹파리, 깨알 반달개류 이런 애들이 있다. 기생자의 공격 방법은 기생자는 이제 기생해서 점만 빨아먹는 거죠. 공생은 뭐죠? 기브 앤 테이크죠, 그죠? 얘는 딱 들어서 가지고 먹기만 한다. 한층 다양한데 척추동물의 기생자는 기주에서 영양을 섭취할 뿐 기주를 죽게 만드는 경우가 드물지만 천적곤충은 기주인 해충을 죽게 만드는 특징도 있다. 그래서 기생곤충을 포식 기생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생물적 방제에 이용되는 포식 기생자는 대부분이 기생벌하고 기생파리에 속하고 포식 기생자는 해충의 몸속 또는 몸 피부에 알을 한 개 혹은 여러 개를 낳아서 붙입니다. 그 알에서 부한 유충이 기주곤충의 몸속 내부 포식 기생자죠. 또는 외부 포식 기생자라고 하는데 기주의 몸 조직을 섭식 먹는다 이 말이죠. 하여 마침내 기주를 죽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활용하면 돈이 되는 걸 만들려고 하면 뭘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균을, 어떤 균? 버섯균을 투입을 하면 되겠죠. 그게 뭐다? 동충하초. 동충하초의 근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기생하는 데서. 자, 포식 기생자는 공격하는 기주의 발육 단계에 따라서 알 포식 기생자, 유충 포식 기생자, 번데기 포식 기생자, 성충 포식 기생자 등으로 분류하고 한 마리의 기주에 한 마리의 포식 기생자만이 기생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단기 생성, 여러 마리가 기생하는 경우에는 다기생성 이렇게 말합니다. 해충 방제에 이용되고 있는 주요 포식 기생자는 26종에 달하지만 특히 기생벌 중에 꼬치벌, 그 다음에 맵시벌, 존벌, 검존벌, 깡충 존벌, 면충 존벌 등 수많은 분류균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침입 해충에 대한 외래 천적의 도입도 해충의 원산지 천적을 이용해서 자연적 재현을 재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천적의 대량 방사는 천적이 대량 발생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며 토착 천적의 보호 이용은 포장해서 살아가는 해충에 대한 천적의 재현 능력을 보강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천적을 이용할 경우에는 방제 자재로서 살아있는 천적을 이용함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약과 같은 화학적 방제 자재에 비하면 저항성의 발달이나 약해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다. 하지만 따라서 천적곤충의 방사는 농약 살포보다 훨씬 생력적이다. 생력적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노력 절감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적 이용은 대량 생산, 이용 기술 개발과 더불어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며 특히 자연 생태 균형을 이용한 해충 방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세태기에 있다. 역사 배경으로 보면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기술이 재조명되었고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2004년까지 농약 사용을 50% 줄이자는 안이 채택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농약 실제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2020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4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 해서 우수 농산물 관리죠. 우리 학교에 센터가 있죠. 저기 바깥에 있다, 그죠? 내가 그 센터를 지금 맡고 있어요. 그 11년째인데, 기준 등의 인정을 받은 농산물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병해충 검역 이외에 나라별 사용 금지 농약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나라별 사용 금지 농약. 이것이 무역 장벽의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친환경 제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BC 300년경 중국에서 오렌지 나무에 발생한 나방류 방지를 위해 개미집을 옮겨준 것이 식물적 방제의 시초이며, 현대적으로는 188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베달리아 무당벌리를 도입해서 이세리아 깍지벌리를 방지한 것이 대표적인 첫 성공 사례이고, 그 1927년 토마토, 오이 등 시설 원해에 피해를 주는 온실 가루입니다. 이게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온실 가루이. 천적인 온실 가루의 존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사한테 판매된 경험이 있고, 가수와 채소류에 큰 피해를 주는 잎응애류의 천적인 칠리 이 응애가 1967년 코프사에 의해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되었다 하는 것까지 하고 브레이크 잠시.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67년에 칠리 이리응애하고 잎응애류의 천적인 칠리 응애류죠. 이 응애가 1967년에 코프사에 의해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화에 돌입했고요. 우리나라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사과에 발생하는 사과 면충이라고 있습니다. 에리오소마 라니게리움이라는 학명을 가진 사과 면충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사과 면충 존벌 아펠리누스 말리라고 하는 학명입니다. 사과 면충 존벌을 일본에서 도입해서 정착시킨 것이 최초이고, 우리나라에서 농촌진흥청에서 1995년에 천적곤충용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97년에 칠리 이리응애의 농가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99년에 최초의 천적회사가 설립되는 등 90년대 이후 국내 천적 산업도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죠, 그죠? 요 천적을 보시면 천적 곤충이 있으면 포식자가 있고 기생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뭡니까? 파리, 노린재, 풀잠자리, 딱정벌레, 포식응애, 벌, 부채벌레, 파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고 발전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천적곤충은 전 세계 시설 재배 면적의 몇 퍼센트? 5%에 해당하는 약 몇만 헥타르? 40만 헥타르. 우리나라 논면적이 약 80만 헥타르, 재배 면적은 72만 헥타르인데 논면적이 약 절반 정도인 40만 헥타르에서 천적을 이용해서 시설 재배에 활용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노지에서는 하면 안 되느냐? 노지에서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데 도망가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경제성이 없어. 그래서 시설 재배 좀 비싼데 활용한다. 왜? 더워? 거기서 해, 거기서 봐.